그래서 어레이 부분은 하나를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재배치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기능은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홀을 따라서 원형 방향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기능은 자동으로 배치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솔리드 기능은 내부에 있는 부분에 시커먼 이런 음영 같은 해치 모양의 시커먼 부분을 넣어주는 걸 우리가 솔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치도 있는데요. 해치는 캐드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무늬 모양입니다. 무늬 모양을 집어 넣어줄 때 쓰는 걸 우리가 해치라고 합니다. 해치는 영어로 음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영 부분을 집어넣을 때 쓰는 명령이 HATCH. 그래서 이게 아주 또 유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해치 작업, 음영 작업을 넣을 때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HATCH. 오늘 사각형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꼭 필요하니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해치 부분 여러분 꼭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주어진 간격으로 그림을 쪼개는 명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measure 또 divid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SURE 주어진 간격으로 물체를 쪼개주는 겁니다. 간격으로. divide는 간격 개수대로 이걸 쪼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easure, divide 이런 단어들을 나중에 학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는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겠고요. 자, 네 번째 장을 보면 여러분 글씨를 쓰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dText라는 글씨 쓰는 것이 오늘 쓰일 텐데요. 글씨를 다이나믹하게 써준다고 해서 dText 글씨를 쓸 때 쓰는 명령은 뭐다? 텍스트도 답이다. 텍스트도 작동이 되는데 dText로 치면 글씨가 쉽게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씨의 폰트의 스타일을 바꿀 때 쓰는 명령은 스타일 말 그대로 스타일이에요. STYLE 스타일을 치면 글씨 폰트를 바꿀 때 쓰는 명령이고요. 인서트나 브레이크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물체 외부에서 그려놓은 그림이나 파일을 집어넣을 때 인서트를 쓰고요. 선을 절단시킬 때 선을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선을 절단시킬 때 쓰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페이지에 여러분 기능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캐드는 덩어리를 지게 만들었을 때 붙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붙어버리는 걸 우리가 익스플로드라 그래서 폭탄으로 해서 해체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익스플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라고 해서 익스플로드는 붙어있는 덩어리져 있는 부분을 블럭으로 덩어리가 져 있는 부분을 뜯어 다시 해체할 때 쓰는 명령이 익스플로드라는 점. 그리고 그걸 반대로 뜯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명령이 블럭입니다. 블럭. 뜯어져 있는 부분을 합치면 블럭이 되고 그걸 다시 또 터트리는 걸 익스플로드. 이게 상반된 명령들이죠. 그래서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W 블럭은 블럭을 이제 외부 파일로 바깥으로 빼내는 걸 W 블럭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인지. 또 체인지 말 그대로 글씨를 바꾸거나 폰 높이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레이어를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줄 때 쓰는 건 다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CH만 치면 체인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선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은 실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점선도 있고 디바이드 선도 있고 히든 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바꿀 때 우리가 쓰는 게 라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라인 타입을 주면 선의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50개 정도 캐드 명령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오토캐드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캐드 파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파일을 여러분이 오픈하시게 되면 이런 5개의 박스 안에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출력하실 때 저도 PDF 파일로 출력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출력할 때 플롯이라는 명령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출력을 하느냐 하면 PLOT를 치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
아이콘 중에 프린터 아이콘이 있어요.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타이핑을 PLOT를 쳐도 프린트 명령입니다. 프린트 명령. 그래서 PLOT를 치고 윈도우로 지정된 두 점을 이렇게 사각형 1번 점과 2번 점을 주시면 사각형을 치시고 세로 방향으로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PLOT를 칩니다. PLOT 치고 타이핑 친 겁니다. 자, 확인.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 종류를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의 PDF 판으로 이렇게 누르고 윈도우 여기 부분에서 윈도우를 자기가 지정한 범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윈도우를 씌워줍니다. 사각형 바깥에 이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미리 보기 같은 거 한번 눌러 보시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종료해도 되고요. 이렇게 출력을 배치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도면 방향 세로 방향으로 해야 같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하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출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PDF 파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뭐 핸드폰에서 쉽게 볼 수도 있겠죠. 캐드 같은 건 어플도 물론 있지만 캐드 뷰 어플이 있긴 한데 덩치가 커요. 그래서 PDF 변환 파일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각각 위치마다 5장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학습하시면 명령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수선이 있고 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치수선들이죠. 치수선. 그 다음에 글씨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글씨를 쓰는 명령은 D 텍스트죠. D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치수선이 들어가 있죠. 치수로 된 그림입니다. 캐드는요, PPT나 워드 같은 데서 선 그리기로 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치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글씨는 D 텍스트 명령을 쓰고, 선 그리기는 뭘로 한다 그랬죠? 아까 선 그리기는 라인으로 한다 그랬죠? 자, 라인을 하는데 첫 번째 점을 이 점을 찍었다. 첫 번째 점을 이 점을 찍었다 그러면 두 번째 점 이 점은 어떻게 한다? 여기가 2400이 있잖아요. 자, 화면에 한 점 찍고 한 번 점 찍고 이거 두 번째 점을 그냥 마우스로 찍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점은 한 점을 화면에서 찍었어. 마우스에 아무 점이 하나 찍었어. 그럼 두 번째 점은 어떻게 한다? 타이핑을 친다. 골뱅이 거리가 2400이다 그러면 2400 오른쪽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무슨 몇 도를 친다고요? 0도를 쳐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점, 요 점으로 가는데, 세 번째 점으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거리가 지금 보시면 300에 2000에 300에 하면 2600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치면 된다? 이 세 번째 점은 화면에서 마우스로 찍는 게 아니라 타이핑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다? 이 점 찍은 다음에 이 점으로 갈 때는 이걸 어떻게 한다? 꼴뱅이 타이핑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00이잖아요. 300, 2000, 300이니까 2600 꺽쇠. 자, 위로 올라갈 때는 각도를 몇 도로 올려준다? 90도를 써준다 이 말이에요. 타이핑을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 4번 점을 치러 간다. 4번 점. 1번 점은 화면에서 내가 아무 데나 그냥 마우스로 찍고 2번 점은 타이핑 치고 3번 점도 꼴뱅이 타이핑 치고 4번 점도 이 부분을 4번 점을 찍을 때 꼴뱅이 2400이니까 2400 꺽쇠. 자, 왼쪽 방향으로 할 때는 몇 도를 친다? 180도를 타이핑 쳐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점으로 할 때는 자기가 시작한 점으로 닫힐 때는 영어로 그걸 영어로 close라 그래요. C-L-O-S-E close가 닫다라는 건데 C-L-O-S-E를 다 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한 글자 C만 쳐도 여기서 C만 치고 엔터 쳐버리면 딱 자동으로 일이 가서 닫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캐드의 기본 원리를 알고 실습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선이 제일 중요해요. 바깥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측선은 어떻게 그리냐? 자, 이 바깥에 있는 선들이 그려지면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선들
이 부분 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또 안으로 갖고 들어갈 좌표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간격 복사를 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간격 복사가 뭐였죠? 간격 복사를 한다. 그게 뭐였죠? 옵셋이라는 용어가 있죠. 옵셋. 자, 옵셋이라는 단어 캐드 명령을 이용해서 300도를 친 부분 이쪽으로 떨치고, 이 부분은 200이니까 200 부분은 이 수직 세로선을 이쪽으로 간격 복사하고, 이 부분도 안쪽으로 간격 복사하고, 이 부분은 300 부분을 밑에 있는 선을 위로 간격 복사하면 내부에 있는 선은 바깥선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거리만 지정해서 간격 복사를 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격 복사가 되면 이렇게 딱 반듯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딱 반듯하게.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삼각형으로 뭐가 따져 있죠. 삼각형으로 뭐가 따져 있잖아요. 자, 삼각형 못따기는 뭐가 있다? 삼각형 못따기는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챔퍼가 있다 그랬죠. CHAMFER. 챔퍼라는 삼각형 못따기를 이용해서 이 거리가 150, 150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로 세로가 다 1대1이니까 이것도 150, 이것도 150이면 거리를 역으로 칠 때 우리 거리는 영어로 distance에 d만 치면 돼요. D-I-S-T-A-N-C-E. 캐드에서는 거리 지정할래? 그러면 알파벳 D만 엔터 치면 숫자 판이 지가 떠요. 그래서 150 치려면 이 선 찍으면 지가 알아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뭐를 따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템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 부분의 거리를 삼각형 뭐를 따를 거리를 지정해주고 두 선을 지정해주면 지가 삼각형의 뭐를 따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내측선과 외측선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먼저 외측선을 그려놓고 옵셋을 이용해서 내측선을 만들어 놓고 챔퍼를 이용해서 다시 뭐를 딸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외측선 테두리와 내측선 테두리를 다 만들어낼 거예요. 자,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 보시면 뭐 음영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시커멓게 뭐 음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죠? 패치라고 그랬죠? H-A-T-C-H. 해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해치를 이용하려면 캐드는 이 테두리 선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야 돼요. 이 지금 그려놓은 선들은 다 선이 하나씩으로 막 끊어져 있어요. 이 선 하나, 이 선 하나, 이 선 하나, 이 선 하나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요. 이 끊어져 있으면 해치 작업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뜯어져 있는 선 하나, 둘, 셋, 이 네 개, 또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을 하나의 선으로 덩어리지게 만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P2예요. P2로 조인을 시킬 거예요. P2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P2 폴리라인을 수정하는 P2 명령을 이용해서 조인 연결을 시켜버릴 거예요.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게 단일선으로 바뀝니다. 단일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일선으로 작업을 해놓고 해치 작업을 이 중간에다가 들어가면 해치가 자동으로 이 중간에 내가 특정한 부분을 해치를 넣어줘요. 근데 그 해치의 음영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뭔가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을 때,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뭘로 한다? 변화를 주고 싶을 때 C-H-A-N-G-E change를 CH를 쳐서 체인지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음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교시에서 오늘 기본적으로 캐드에서 사용하는 명령 알려드렸고, 캐드 파일을 교환으로 올려놨어요. 다운로드 하셔서 캐드를 열어보시고 PDF 파일로 저처럼 보시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전환하신 다음에 지금 이 나눠드린 이 유인물 있잖아요. 요 그림 파일, 요 박스 그림은 지금 2교시 자료 다운로드에 올려놨어요. 교환에 올려놨기 때문에 JPG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 그림을 출력해 놔가지고 저처럼 글씨는 디텍스트, 선 그리기는 라인,
두 번째 점은 골뱅이, 거리, 꺽쇠, 각도, 거리, 꺽쇠, 각도 이렇게 친다라는 거 꼭 타이핑 치시고, 간격 복사는 offset, 삼각형 못하기는 챔퍼, 거리를 지정할 때는 D 글씨 하나 더 친다. 그 다음에 해치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PE 라인을 통해서 바깥의 테두리 선들을 단일선으로 통합하는 조인 과정을 겪는다. 겪은 이후에 해치 작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안에다가 음영을 준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선 그리기와 음영 그리기는 끝나요. 그 다음에 글씨는 D-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런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이걸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수치 치수를 우리가 선을 그려서 만들고 글씨를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CAD는 DIM을 이용해서 DIM이라고 하는 디멘전 치수 작업을 이 명령을 통해서 세로 방향, 수평 방향을 자동으로 얘가 해줘요. 단지 이제 글씨 크기라든가 화살표의 크기, 이런 튀어나간 거리 같은 걸 좀 설정해주는 고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이 DIM이라고 합니다. DIM, 디멘전 치수라는 겁니다. 치수 작업을 DIM이라고 하고, 이 치수를 수정하는 DDIM이라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디멘전으로 그려진 걸 글씨를 키우거나 화살표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쓰는 명령이보다 디멘전으로 고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를 띄운다. 그래서 DDIM 명령을 이용해서 디멘전 수직 수평 명령을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게 수정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로 한다? dim 명령을 이용해서 한다. dim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지방고선들인데, 지방고선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테두리 선들은 지금 빼고 나머지 박스 부분만 음영까지, 디멘전까지 좀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지금 이론편, CAD 명령편과 이론편 과정을 학습을 잘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한 다음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CAD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드린 이 CAD 명령도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이런 거, CAD 명령 파일,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비치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오늘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 재원표 교환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이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A4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지금 교환에 자료실에 올라와서 다운로드하면 교환에 자료실에 다운이 되거든요. 2교시에다가 이건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1교시 파일에 올려놨어요. 1교시 파일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다운로드 한 다음에 출력을 좀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지금 파일이 지금 동영상 파일이 지금 3개로 나갈 건데요. 1교시가 지금 2개로 끊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가 1교시 파일이 끊어져 가지고 2개 묶음이고요. 2교시가 세 번째 동영상부터가 2교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1교시 부분이에요. 1교시. 파일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2교시, 이제 다음 세 번째 파일에서 실습을 하려고 하니 이 CAD 부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 이 CAD에서 내가 바탕이 파란색 바탕인데 눈이 좀 부셔요. 좀 색깔을 바꾸면 안 될까요? 괜찮아. 명령이 있어요. config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config라는 명령을 때리면 화면의 색상이나 일반적인 환경 구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fig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또 마우스의 이 점을 간격을 표현하는 게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는 이제 F7번을 누르면, 펑션키 F7번을 누르면 이 그리드가 나오는데, 이게 점 격자, 이 점 간격을 바꾸는 게 이게
그리드라는 명령이 있고요. 마우스의 간격을 통제를 내가 적당히 해야겠다 그러면 스냅을 걸 수가 있거든요. SNAP, 스냅을 걸 때 쓰는 명령이 타이핑 치면 스냅이 내가 마우스를 일정하게 라인 들어갔을 때, 라인 들어간 이후에 일정하게 좀 100간격이나 50간격으로 통제를 해야겠다 그러면 스냅이 걸려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직교로만 내가 움직여야겠다 그러면 요 아랫부분에 요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직교예요. 요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수직 수평으로밖에 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오또 직교 키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여기 요 부분 보면 이게 그리드 키고요. 이런 그 마우스 옆에 아래쪽 아래 화면 아래쪽에 보면 통제하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는 내가 화면에 어디까지 내가 보여야겠다라고 리미트를 걸 수가 있는데 그게 LIMITS 리미트스라는 리미트를 걸면 왼쪽 하단점과 오른쪽 하단점까지만 점이 보여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이 블록 부분만 점이 직교점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 도면의 영역 표기를 할 때 리미트를 거는데 요즘 거의 그 안 걸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 때문에 리미트는 안 걸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이 컨피그를 해서 마우스나 색깔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컨피그를 한번 타이핑 아무렇게나 타이핑 치시면 돼요. 컨피그 치시면 타이핑 이스케이프 키보드를 2번 누르시면 모든 캐드 명령은요 이스케이프 키보드 있어요. 이거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ESC라고 돼 있죠. ESC를 2번 누르면 캐드의 중간에 어떤 명령을 치다가 종료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케이프를 2번 누르면 캐드가 다 기존에 있는 명령을 취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고요. 컨피그 이렇게 치면 이런 창이 떠요. 옵션 창이라고 해서 이게 뜨는데 내가 화면 표시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화면 표시에 여기 보면 색깔이 있거든요. 화면 표시 색깔을 내가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색상이 흰색 바탕이 돼 있죠. 이걸 검정색 바탕으로 좀 넣고 싶다. 그럼 바탕이 검정색으로 바뀌고 적용하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바탕이 검정색 바탕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눈 번짐이나 눈의 이제 번짐 현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좀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컨피그를 들어가셔서 자기 화면의 색깔을 자기 눈의 이 상황에 맞춰서 색상을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게 잘 감도가 느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나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색상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잘 감도가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를 누르시면 다시 엔터를 치면 오토캐드는요 스페이스 바 키하고요. 자 보세요. 이 스페이스 바 키하고 엔터 키가 하는 기능이 똑같아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이 반복이 돼요. 마찬가지로 엔터를 쳐도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이 반복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 키나 엔터 키나 캐드는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이 라인이었다 그러면 또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라인이 반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핑 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캐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이콘 누르지 않아요. 아이콘 누르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냥 키보드에서 L 치거나 단축키나 엔터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콘 누르러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키보드, 단축 키보드 이런 걸 이용해서 캐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하게 되시는 게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제도 쪽에 보시면 이 제도 부분에서 보시면 조준창의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스냅 할 때 잡아주는 부분을 또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선택하는 이 부분에서도 그립이라고 하는 선택 부분에서도 내가 이걸 잡아줄 수 이런 것도 크기 확인란도 내가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환경 설정을 옵션으로 줘요. 제도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면 이런 것들 방금 전에 설명했구나. 네, 설명했죠. 네. 나머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보안적인 부분, 하드웨어, 그래픽 가속 부분, 그 다음에 화면 표시할 때 이 색상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그 파일 지정된 경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인데, 잘 이쪽은 안 써요.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바깥에 있는 부분, 이걸 십자선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십자선을 제가 십자선의 크기를 100으로 했는데, 내가 뭐 십자선을 내가 좀 짧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 이 십자선이 작게 보이는 거죠. 꽉 차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십자선의 크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갔죠. 십자선의 크기가. 근데 나는 저기까지 십자선을 그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다시 컨피그에서 화면 부분에서 십자선의 크기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화면 전체까지 십자선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화면 끝까지 이렇게 십자선이 끝까지 가죠. 끝까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 환경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nfig라는 게 자기 옵션을 바꾸는 명령이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이제 기본 이론 편이고요. 실습 명령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골뱅이 어떻게 외곽선을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이제 세 번째 파일에서는 이제 실습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해 놓으시고 명령도 옆에다가 좀 준비해 놓으시고 저하고 천천히 따라가는 실습 과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오래될 수도 있고 인증 과정에서 학번을 자기가 모르진 않겠죠. 설마 인증 코드가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없는데 그 증명서를 보내줘야 돼요. 학생증이나 또는 성적증명서 또는 그 재직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자기 기간 내에 학생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 세 가지 중 하나를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인증 과정을 통한 사람만 인증 라이선스 시리얼 넘버가 오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다운로드 했을 때 설치가 돼요. 근데 그러면 3년간 무료예요. 3년간 무료이기 때문에 꼭 무료 설치하시고 돈으로 주고 설치할 필요 전혀 없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이론편에서 명령과 이론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료 준비되시면 실습편에서 저하고 같이 이 사각형 이런 암거를 오늘 꼭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실습편에서 뵙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은 세 번째입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